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교육을 받게 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김은섭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김은섭 박사를 소개합니다. 영양 많고 몸에 좋은 충남 마늘 많이 드셔요. 최근 기농기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양념채소 대표 작물인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기후변화 영향으로 중부 지역의 겨울 온도도 많이 상승하게 되고 재배법도 많이 변화됨에 따라 품종도 많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마늘 재배 시 주의할 점과 고품질 마늘 생산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마늘이 생태형으로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파종부터 월동까지 관리 방법, 수확에서 건조, 그리고 생육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 발생 생태와 방제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늘은 크게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난지형은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마늘로 그 대표적인 품종이 재래종으로는 제주종과 고흥종, 그리고 도입종으로는 스페인산이라 불리는 대서종, 남도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 통마늘 속의 쪽수는 남도종이 9개에서 10개, 대서종은 10개에서 12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형 마늘은 휴면이 짧은 게 특징인데 여름철 잠을 일찍 깨기 때문에 싹이 빨리 나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난지형 마늘의 생육 모식도를 그림에서 보면은 파종 후 10일 이내로 싹이 트고 엽이 3매에서 4매 출현한 후에 월동기에 바로 접어들게 됩니다. 월동기인 1, 2월에 생육이 거의 정지되었다가 해빙기인 2월 상순부터 재생기에 접어들면서 엽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수확기인 5월 중순경에 시중에 이 마늘이 출하하게 됩니다. 이 마늘이 대표적으로 드는 게 이제 난지형 마늘인 대서종과 남도 마늘이 이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한지형 마늘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마늘이라고 했죠. 재래종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산종, 의성, 삼척, 단양종 등이 있고 쪽수는 6쪽에서 8쪽입니다. 휴면 기간이 길어서 파종하고 나서 싹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지형에 비해서 수량성이 낮은 게 그 특징입니다. 반면에 주요 기능성인 알리신 함량과 향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서 시중에서 고가의 마늘로 판매되는 것이 그 한지형 마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지형 마늘의 모식도를 그 그림에서 보면 난지형 마늘과 달리 10월 중하순경에 파종을 해서 뿌리 발근이 늦고 12월까지 지상부로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월동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월동기를 거친 후에 2월부터 다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5월에 마늘종이 올라오고 땅속에 있는 구가 비대가 되는데 6월 하순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생육기 모든 생육이 난지형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비료 주는 시기나 병해충 방제에 난지형과는 다르게 관리해야 되는 게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모든 작물에서 종자, 종구가 농사의 반이라 할 정도로 종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늘에서도 씨마늘을 종구를 고를 때 그 지방에서 잘 적응된 우량한 종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종구를 사용할 때 특히 해외에서 도입된 종구라든가 저온 처리가 된 종구를 씨마늘로 사용할 때는 생리장애인 구가 잘 형성되지 않는 스폰지 마늘이나 또는 겨울철에 월동기에 그 냉해 피해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구를 세심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종자 번식이 아닌 영양 번식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전년에 수확된 종구를 다시 심게 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토양에서 생산된 마늘을 종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선충이나 뿌리응애, 흑색섬 굴액병이 발생이 심한 토양에서 생산된 종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씨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량한 종구를 선발하여 심는 것입니다. 조직배양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늘 쪽에 맺히는 주화를 수확하여 씨마늘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배양 씨마늘이나 주화 재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관행보다 10에서 50% 수량을 높이고 품질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량한 종구라도 6, 7년이 지나면 다시 퇴화되므로 지속적인 주화 재배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품질을 만드는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지역별로 파종기도 다르고 마늘 심기 전에 어떠한 작물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파종기도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의 파종기의 폭이 넓은 편인데요. 난지형은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밭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찍 파종할수록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찍 파종할수록 그 고품질 다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파종한 경우에는 토양 병해충이 해를 넘기기 전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병해충 방제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지역 마늘의 경우는 10월 상순부터 하순까지만 심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파종하고 나면 비닐 덮기를 해서 수분 유지와 보온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난지형은 파종 후 2, 3매 나왔을 때 비닐을 덮으면서 싹을 꺼내주는 방법이 있고 파종 전에 구멍이 뚫린 비닐을 덮고 나서 마늘을 파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한지역 마늘은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상순경에 다시 한번 이중으로 피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난지형도 이 시기에 비닐을 추가로 피복을 해주시면 겨울철 동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월동을 유지하면서 이듬해 2, 3월에 다시 이중 비닐 피복을 제거를 해주시면 생육이 재생이 되겠습니다. 월동이 끝나는 2, 3월은 마늘 재배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도 각각의 생태형에 따라서 관리를 다 달리 해줘야 하는데요. 난지형은 2월 중순에 생육이 재생하면서 새잎이 출현되고 비료를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요소와 황산가리를 300평, 즉 10아르당 4 내지 5kg를 10에서 20일 간격으로 2, 3일 살포를 해주는 것이 마늘 재생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잎집 썩은병, 즉 춘부병, 봄에 마늘 잎이 썩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재를 방제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지형은 생육기가 좀 난지형 비해서 늦다고 그랬는데요. 생육이 좀 늦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싹거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난지형과 같은 방법으로 웃거름을 주어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생육이 다시 재생되고 촉진이 됩니다. 특히 한지형 마늘에서 중요한 것은 4월 중순 이전에 10일을 끝마쳐야 생리장애인 2차 생장, 즉 농가에서 말하는 벌말이라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온이 올라가는 것을 상승을 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4월 하순 이후는 질소가 관련된 비료를 절대 토양에다가 시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 관리는 난지형의 경우 2월 중순에 이중 피복제를 제거하고, 한지형은 5월 하순경에 2차 생장을 줄이기 위해서 고락에 비닐을 걷어서 지온 상승을 억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늘이 정상적으로 수확하고 나면 건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되게 됩니다. 수확 후 건조해서 바로 수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와 장기간 저장하여 오랫동안 수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확 후 저장 전에 수분을 제거해야만이 저장 중에 고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늘의 껍질의 수분은 함량으로 보면 14%, 줄기는 21%, 잎편은 65% 정도 건조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려면 자연 건조에서 최소 2-3주 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육안으로 예비 건조된 잎편을 분리했을 때 내부 줄기에 습기 없이 잘 말라 있으면 잘 건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건 시 건조한 상태로 40도 이상 처리되거나 관리될 시 썩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난지형, 한지형 모두 마늘의 치명적인 병이 입마늘병입니다. 입에 적갈색 반점이 생기고 검은 곰팡이가 생겨납니다. 생육 초기인 4~5월에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급속히 번지고 입이 말라 죽게 되므로 땅속에 마늘이 비대되거나 멈추어버리게 돼서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발병 초기에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적용 약제를 반드시 살펴서 마늘 다수하게 입마늘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녹병입니다. 쇠에 녹이 든 것처럼 병반이 생기고 심하면 황백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고사하게 됩니다. 비가 자주 오고 비료량이 부족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품종별로는 대서마늘과 최근에 개발된 홍산 마늘에서 수확기 묘럽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발병 초기에 적용 약제를 살펴하면 치료가 가능하게 되므로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무름병인데요. 마늘이 물러져 죽는 현상으로 썩으면서 악취가 풍기는 특성을 보입니다. 고온기인 32도와 35도씨에서 최적으로 발생하는 세균병입니다. 병든 식물체나 해충으로부터 전염하고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게 됩니다. 고온기에 비가 오거나 밭에 배수가 불량할 적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 병으로 농작업 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 흑색 썩은 균핵병입니다. 난지형 마늘에서 특히 치명적인 병인데요. 가을에 흰색 균사가 뿌리와 인경을 덮었다가 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하게 되는 병입니다. 토양 전염하는 대표적인 곰팡이병입니다. 흑색의 균핵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방제가 곤란한 병이기도 합니다. 전염은 종구 전염, 인접 포장에서 농기계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주로 토양은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씨마늘 종구를 사용할 시 논마늘 종구를 사용하면 종구 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구에 전염된 것은 종구 소독과 사전에 토양을 만들 적에 사전 방제 위주로 토양의 약제를 살포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뿌리용에는 마늘에 가해하는 해충 중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피해 증상으로는 뿌리와 인경을 가해하고 부패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저장 중에도 습할 경우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응애가 가해하면 뿌리와 인편이 분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장력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술 이전에 마늘을 파종할 경우에 월동 전에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파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뿌리응에 대한 이상 증상을 관찰을 해서 예방과 방제를 철저히 하고 월동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구 소독과 밥 만들 적에 전문 약제를 살포를 하면 뿌리응에 또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뿌리파리나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요 세 가지 해충이 이제 마늘에 치명적입니다. 고자리나 작은파리나 약제 방제는 똑같은데요. 부숙되지 않은 퇴비, 완전히 반부숙된 퇴비를 사용을 하면 파리들이 거기 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유충들이 마늘을 가해하고 월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 부숙된 퇴비와 고자리파리 방제약을 써주면 그건 예방이 가능하고 후기까지 그런 증상이 없이 마늘을 잘 길러낼 수가 있고요. 수확하고 나서 건조를 할 적에 자연 상태에서 건조를 하는 것보다 송풍 시설, 바람이 잘 통하는 인위적인 시설에다가 집어넣어서 일주일 정도만 송풍을 해줘도 피해가 덜 보게 됩니다. 농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 중에 하나가 흑색 썩은 균핵병에 대해서
그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제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가르쳐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는 종구가 감염이 되지 않는 종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전년도나 안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사왔을 때 그 종구가 균핵병이 발생했던 토양에서 생산되지 않은 종구를 사용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종구를 파종 전에 소독이라는 과정을 전분 약재를 통해서 하고, 소독이 끝난 후에 밭에서 잔존할 수 있는 병원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개발된 약재를 투입을 한 후에 파종을 하면 1차적으로 가을에 균사가 침입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생이 되고 이듬해 다시 증상이 발현되면 그 증상 주변으로 해서 방제 액제 위주로 해서 그 부위만 이렇게 방제를 해주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구와 밭과 발병을 했을 때 모두 다 방제를 과정의 지식을 쌓고 계신다면 농사가 전체 폐농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품종들이 과연 한지역 마늘이냐 난지역 마늘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기본은 6쪽에서 8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한지역 마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지역 마늘은 쪽수가 많은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파종을 하고 난 후에 잎이 곧바로 올라오는 마늘들은 대개 난지역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서 6월 말에 수확되는 것들은 거의 다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한지역 마늘이고, 5월에 수확되는 것들은 다 난지역 마늘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난지역 마늘들은 한지역 마늘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병이 약하기 때문에 병 방제를 한지역 마늘에 비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마늘을 교배해서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홍산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이 전국적으로 한지, 난지 포함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확량이 굉장히 많고 생육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수확량이 많지만 또 단점으로는 깐 마늘 상태에서 선단부가 녹색을 띄어서 깐 마늘로 유통하기가 조금 중간 상인이나 소비자부터 꺼려하는 게 있고요. 반면에 충남 기술에서 육종한 춘산 품종은 그러한 것들을 약간 보완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품종이 작년에 개발됐고 앞으로 향후 3, 4년 내에는 정식에서 보급하는데 저희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근본적으로 일반 이 마늘하고 우리가 먹는 마늘하고 학명이 다릅니다. 같은 유사한 알리움 속의 채소이지만 맛이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늘은 매운맛이 전혀 나지 않고 구웠을 때는 그게 이제 단맛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구워 먹거나 쪄 먹는 데는 가능합니다. 반면 생으로 양념용으로 쓰면은 마늘로서의 고유한 기능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단군 역사와 함께 한민족과도 연관이 깊은 작물입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7kg 내외로 가장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텃밭 재배부터 시작해서 마늘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마늘의 기본 기초 생리를 알고 계시면 새로운 품종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농업인 모두 풍년 농사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